원종래의 Chinese Poems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당나라 중당 시절에 시인 장계가 쓴 풍교야박이라는 시를 낭송하고 해설하겠습니다. 枫桥夜泊 唐张继 月落乌啼霜满天，江风渔火对愁眠。姑苏城外寒山寺，夜半钟声到客船。 이 시의 작자 장계는 후베이의 샹양, 우리 발음으로 양양인데요. 거기 출신인데 거기 출신 시인으로 맹호연이 있었죠. 맹호연은 740년에 52세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서기 753년에 천보 12년인데요. 그때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. 이 사람은 그 생존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고 남송 때에도 남아있는 시가 30여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많은 시를 쓴 건 아닌데 이 시 한 편, 풍교야박이라는 이 시 한 편으로 굉장히 그 중국 문학사에 신선한 족적을 남겼죠. 그러면 이 시인에 대해서 잠깐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 장계는 천보 12년에 과거에 합격을 했는데 전시에서 떨어져서 바로 임망이 안 됐어요. 그리고 천보 14년 1월에 알록산이 그 반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 해인 천보 15년 6월에 현종이 그 촉으로 피난을 갑니다. 그래서 아무런 관직도 없는 장계는 굳이 현종을 따라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그 강소성으로 피난을 갔어요. 이 시는 바로 그 피난길에 봉강에 있는 그 봉교라는 다리 밑에 배를 대고서 근처에 있는 한산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며 강가에 짙게 물든 단풍과 고깃배에서 반짝이는 등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자기의 내면의 걱정을 아주 가능한 한 담백하게 묘사해서 이 시를 읽는 사람은 지금 이 시인이 과거에 합격했는데도 벼슬도 못하고 또 알록산의 난 때문에 피난을 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아주 복잡한 심경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못 느끼게 되고 간과하게 되고 굉장히 그 심적으로 맑은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가 심미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. 이 시를 그렇게 맑은 마음을 읊은 것으로 이해하게 된 데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삼사구 한산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장계가 아마 선적 그 심경에 가까운 마음의 평안함을
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이제 이 시의 제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. 풍교야박이란 풍교에서 밤에 배를 대고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. 풍교란 원종래의 Chinese Poems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당나라 중당 시절에 시인 장계가 쓴 풍교야박이라는 시를 낭송하고 해설하겠습니다. 枫桥夜泊 唐张继 月落乌啼霜满天 江枫渔火对愁眠 姑苏城外寒山寺 夜半钟声到客船 이 시의 작자 장계는 후베이의 샹양, 우리 발음으로 양양인데요. 거기 출신인데 거기 출신 시인으로 맹호연이 있었죠. 맹호연은 740년에 52세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서기 753년에 천보 12년인데요. 그때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. 이 사람은 그 생존 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고 남송 때에도 남아있는 시가 30여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많은 시를 쓴 건 아닌데 이 시 한 편, 풍교야박이라는 이 시 한 편으로 굉장히 그 중국 문학사에 신선한 족적을 남겼죠. 그러면 이 시인에 대해서 잠깐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 장계는 천보 12년에 과거에 합격을 했는데 전시에서 떨어져서 바로 임망이 안 됐어요. 그리고 천보 14년 1월에 알록산이 그 반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 해인 천보 15년 6월에 현종이 그 촉으로 피난을 갑니다. 그래서 아무런 관직도 없는 장계는 굳이 현종을 따라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그 강소성으로 피난을 갔어요. 이 시는 바로 그 피난길에 봉강에 있는 그 봉교라는 다리 밑에 배를 대고서 근처에 있는 한산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며 강가에 짙게 물든 단풍과 고깃배에서 반짝이는 등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자기의 내면의 걱정을 아주 가능한 한 담백하게 묘사해서 이 시를 읽는 사람은 지금 이 시인이 과거에 합격했는데도 벼슬도 못하고 또 알록산의 난 때문에 피난을 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아주 복잡한 심경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못 느끼게 되고 간과하게 되고 굉장히 그 심적으로 맑은 상황에서 읊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이 시의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. 이 시의 제목은 풍교야박이라 하는데 풍교는 당시에
그 중국어로는 발음이 같은 봉알뽕자 펑차오, 봉알뽕자를 써서 펑차오라고 했는데, 이 풍교의 위치는 소주시 호구구 풍교가도 창문 밖 서쪽 교회에 있는 다리입니다. 이 다리는 그 당시에 봉강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수저우허 오송강 위에 있는 다리입니다. 장계가 후베이 양양 사람인 것을 고려해서 그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, 장계는 양양에서 배를 타고 장강을 내려오다가 봉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봉강, 즉 양자강의 지류로 백기를 돌려서 소주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시를 한 구씩 해석해 봅시다. 月落乌啼霜满天. 月落, 달이 떨어지자, 달이 떨어졌으면 달빛이 없어졌으니까 세상이 깜깜해 보이겠죠. 달이 떨어지자 그때 바로 연이어서 까마귀 소리가 들려요. 그래서 우티죠. 위에로 달이 떨어지자 우티, 까마귀가 우는데, 근데 그 공간에,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공간에 쏴마티엔, 소리가 그 하늘이지만 만티엔이라 할 때 이 티엔은 하늘, 스카이라는 의미보다 공간,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죠. 거기에 소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. 가득하다. 그 다음 거 제2구는 江风渔火对愁眠. 강가에 있는 그 단풍잎, 그것도 자기 마음속에 깊게 들어오고, 유호도 그 고기잡이 배가 켜놓은 그 등불, 그것도 지금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강가의 단풍하고 고깃배에서 비쳐 나오는 불빛하고 두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조면,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. 내가 그것을, 그 두 가지를 대면하고 있다. 그 다음에 구수 정와이 안산시 예반 종성道客船. 이 두 구는 왜 한꺼번에 읽었느냐면, 셋째 구, 그러니까 구수 정와이 한산시, 이것이 부사예요. 고소성 밖 한산사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죠. 어떤 부사냐면 그 종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장소를 알려주는 부사어예요. 그래서 한꺼번에 읽었습니다. 고소성이란 소주를 가리켜요. 소주의 서남쪽에 고소산이라는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의 이름을 따서 소주를 옛날에는 고소라고 불렀었습니다. 그런데 그 고소성, 소주 성 밖에 있는 한산사, 한산사라는 절은 남조의 양나라 때 세워진 절입니다. 그런데 당나라 때 선 스님으로 유명한 한산 스님이 습득 스님과 함께 이곳에서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 절 이름이 원래는 묘리 보명탑원, 묘리 보명탑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, 한산 스님의 그 이름을 따서 절 이름을 한산사라고 바꿨다 합니다.
그런데 장계가 쓴 이 그 풍교야박이라는 이 시가 유명해지면서 또다시 이 절은 지금도 한산사라고 불리고 있기는 하지만 풍교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합니다. 자, 그러면 그 이 고소성박 한산사로부터 예반 종성到客船 예반 한밤중에 종성 종소리가 到客船 객선으로 들려온다. 그러니까 종소리를 듣게 된 거죠. 그런데 이 종소리는 흰구름, 백운과 함께 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또는 선종 불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, 즉 선적 그 입선의 경계로 들어가게 하는 상징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. 그래서 종소리를 들은 장계는 그때까지 있었던 우울한 기분 이런 것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. 우리가 이 시를 좋아하는 것도 우리도 그 장계가 느낀 편안한 마음, 선적인 그 기쁨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시를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.